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모저모를 전하는 세모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986년 8월 14일 밤 10시에 일어난 강남구 역삼동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입니다. 80년대 당시 조폭 간의 칼부림 사건은 흔한 일이었고 일반인들도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칼로 인한 살인사건이 연일 신문에 나왔을 정도로 사회의 질서도 문란했습니다. 80년대에는 폭력 조직 간의 칼부림뿐만 아니라 시내, 학교에서도 패싸움으로 폭행, 살인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사건 등으로 인해 조폭을 흉내낸 패싸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폭력이 곧 힘이다 라는 식의 사고가 만연했었고 우리나라 어딜 가도 폭행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군대는 더 말할 나위였고 학교 선생들도 긴 막대를 이용한 폭행 도구를 사용하며 학생들에게 체벌 이상 폭력을 휘둘러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1980년대는 폭력지상주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잔혹한 폭력을 사용한 군사정권으로 인해 국민들의 억눌러져 있던 감정이 터져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운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은 80년대 혼란의 대한민국의 수위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6년 강남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서진 빌딩 지하의 서진회관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전날이라 더운 여름밤에 흥을 돋구기 위해 술꾼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목포파 일당들은 8시 30분경에 조직원 전체가 서진 룸사롱에서 2개의 룸을 얻어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20호실에는 목포파의 큰형님 정여석과 3명이, 옆방인 16호실에는 장진석과 7명이 자리를 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무르익고 서방파 계열의 오재용이 이끄는 만보파는 고용수 출소 축하를 위하여 1차를 다른 곳에서 하고 2차를 서진 룸사롱에서 하기 위해 총 7명이 9시 40분경에 17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술자리의 목적은 조직의 재건과 단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보파는 전국에서 주먹으로 당할 자가 없었던 싸움꾼 조원섭, 서방파에서도 알아주는 고용수, 송재익이라는 주먹으로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8월 14일에 서진 룸사롱에서는 16호, 20호실에는 목포파가, 17호실에는 만보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10시 30분경 서진 룸사롱 20호실에는 자리를 옮겨 정여섭, 장진석, 고금석, 김동술 등 12명의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17호실에는 오재용, 조원섭, 고용수, 송재익 등 7명의 목포 만보파의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보파의 오재용은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강남 근방의 서방파 두목 김태춘을 만나기 위해 서진 룸사롱을 나갔습니다. 17호실에는 20분이 지나도 술이 나오지 않아 만보파의 이왕규는 카운터에 가서 확인한다고 나갔고 조원섭도 화장실에 간다며 나왔습니다. 조원섭은 화장실에 가던 도중 웨이터를 만났고 웨이터에게 룸이 좁다고 방을 바꿔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큰 룸은 목포파가 사용하고 있어 웨이터는 자리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조원섭은 자신을 무시한다며 웨이터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웨이터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20호실에 있는 잔진석 패거리와 안면이 있던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이에 같이 있던 김승길, 고금석이 어떤 놈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갔고 당시 모포중학교 선배 조원섭이 김승길을 알아보고는 인사는커녕 아나무인한 성격으로 김승길 옆에 씩씩거리고 있는 고금석을 향해 뭘 싸가지 없게 쳐다보냐 똘마니 주제 라고 말하는 동시에 고금석의 얼굴에 서너 대 따기를 날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17호실에 있던 만보파 일행이 나와 고금석을 단체로 구타하였으며 김승길이 20호실에 가서 일행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시에 장진석은 콜라병을 들고 목포파 전체에게 다 죽여버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밤 10시가 조금 못된 시간으로 두 패거리들은 서로 복도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목포파 인원이 수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앞에 있던 목포파의 김동술은 허리에서 대검을, 김승길은 발목에서 생선의 칼을 뽑아들었고 조원섭을 향해 씩씩거렸습니다. 조원섭은 더욱 화를 내며 어디 한번 찔러봐 라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김동술이 달려들어
조원섭의 왼팔을 잡고 대검을 아래로 내려쳤습니다. 이에 조원섭은 팔목이 잘려나갈 지경이 되어 덜렁거렸고 조원섭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고금석은 생선의 칼로 조원섭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만보파 차관은 17호실 앞에 악사 대기실로 바로 들어가 숨었고 나머지 송재희, 고용수, 장경식 등 3명은 조원섭을 데리고 17호실로 황급히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문 밖에서는 문을 열어라고 소리치며 서진 룸사롱은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밖에 있던 목포파의 김동술은 막내였던 권모군에게 차에 칼과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권군은 차에서 야구방망이와 칼을 2자루 가져오고 그 장면을 본 목포파 일행들은 즉시 17호실 문을 박살내며 들어가게 됩니다. 겁에 질려있던 만보파를 보며 목포파의 김동술, 고금석, 김승길이 중심이 되어 칼로 17호실에 있던 4명의 다리와 팔을 난자하고 뒤에 있던 목포파 일행들도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회칼, 대검,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한 이 살인적 폭력은 10여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정신을 잃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찌르고 가격하는 잔인 무도한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때 장진석은 마대자루를 들고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 앞 복도에서 지키고 있었으며 카운터에서 흥정을 하고 있던 이완규는 이 광경을 목격하여 바로 도망가고 20분 정도의 칼부림과 흉기질이 끝이 났습니다. 여흥을 즐기자고 단합을 도모하자고 온 서진 룸사롱에는 문 앞, 화장실, 바다, 소파에 피범벅이가 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지옥 같은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죽지 않았음을 안 장진석 일당들은 이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룸사롱 뒷문에 있는 로얄살롱 승용차와 프라이드의 피해자들을 트렁크 뒷좌석으로 싣고 나가며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김동술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회칼을 든 채로 가게 안 종업원과 영업 전무를 불러 신고하면 다시와 죽여버린다 라며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나갔습니다. 서진 룸사롱의 직원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너무나 큰 충격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차를 몰아 현장에서 8km 떨어진 정형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홍성규에게 도망가라고 말한 뒤 피가 떨어지는 4명을 들쳐업고 정형외과에 뛰어들어와 2명은 1층 계단에 나머지 2명은 2층 수술실 앞에 던져놓고 교통사고 환자라고 외친 뒤 도주합니다. 이에 17호실에 있었던 7명의 만보파 중 3명은 화를 면하고 송재희, 고용수, 조원석, 장경식 씨는 불기에 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날 목포파 두목 장진석, 부두목 김동수를 제외하고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정효석 등 모두 자수하였고 이틀 뒤 서진 룸사롱에 없었던 홍성규, 우혜룡도 자수하였으며 주범인 김승길도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정효는 위장자수로 들통이 나며 위장자수 혐의로 3년간의 형을 살았습니다. 우혜룡은 직접적인 사건과의 관련이 없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경찰에 출두하였습니다. 경찰이 체포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 이승현 회장의 청부폭력에도 관련돼 있었던 인물인 서방파 직계의 만보파 두목인 오재홍도 있었습니다. 서진 룸사롱의 지배원, 종업원까지 모두 출두하였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이었던 두목 장진석과 부두목 김동술은 보이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들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여 제보에 의하여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은 정치인과 마약 조직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수사는 일파만파로 커져만 갑니다. 사건 당시 모포 출신 정치인과의 관련설 등 세월이 지나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나온 소문이 당시 정경환이 유도대생들의 뒤를 봐주며 자신의 경호원처럼 많이 대동하고 공식 석상에서 나타난 사진들도 많이 포착되어 유도대생들도 연관이 있다는 관련설도 돌았으나 확실히 검증이 된 사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합니다. 장진석, 김동술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전북 임실군 운안면 운용리 산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낚시꾼으로 위장해 헛간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으며 위치를 파악한 형사 9명은 출동하여 낮은 포복으로 목표 지점까지 기어가서 공포탄을 쏘며 자수할 것을 소리쳤지만 총성에 놀라 해칼로 위협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재빨리 달려들어 권총으로 머리를 쳐서 쓰러뜨린 뒤 2명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이들은 속이 후련하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며 포기 의사를 내비쳤고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형사들은 차를 타고 오는 도중
빵, 캔맥주를 사줘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체포 차량은 서초 경찰서에 도착하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과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들은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신경질적이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체포되어 경찰청으로 들어가던 중에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신경을 물어보니 후련하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번 일을 후회하고 있지 않는가의 물음에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러서 후회되고 애초에 애들이랑 논 우리가 잘못이다. 정의롭게 살고 사무라이처럼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 틀려버렸다. 형사들만 온 줄 알았으면 한번 붙어봐도 승산이 있었는데 숨어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웃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뻔뻔하며 아직도 힘자랑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애들이랑 논 우리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진애관 입구에서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항의 소동을 벌였으며 현재 장진석은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며 장진석과 함께 무기형을 받은 김승길은 옥중 결혼식을 치르고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김동술은 구속 후 1년 10개월 만에 사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대 강력사건으로 그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세모TV였습니다.